네, 첫 번째로 이제 근로계약 파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부당, 불법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굉장히 제한 사항이 많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될 거고, 뭐 해고 서면 통지도 해야 될 거고,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 예고도 해야 되죠.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에서 첫 번째 합의 해지 같은 경우에는 퇴사 30일, 수습 근로자는 3일 이전에 서면 통지 이후 쌍방이 합의를 하면은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합의 해지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를 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노동자의 일방 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따라서 노동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노동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에게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한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사용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사용자의 규장 제도가 법률이나 법규에 위배되고 노동자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다음으로 사기, 협박과 같은 수단 등을 이용해서 진실된 의사에 반한 노동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그 외에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노동계약 일방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폭력, 위협 등의 방식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강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좀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일방 해제. 사용자의 일방 해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시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30일 전에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1개월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되는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30일 전 통지 또는 1개월 급여 추가 지급은 우리나라의 해고 예고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보시면요. 첫 번째로 수습 기간 중에 채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두 번째는 사용자의 규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규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을 가질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규정 제도를 이제 위반했다라는 사유만 가지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요. 중대한 직무상 과실, 그리고 사리 추구와 부정행위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노동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본 업무 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사기, 협박 등으로 지실된 의사에 반해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리고 법에 의거해서 노동자가 형사책임 추궁을 받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통지할 필요도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0일 전 또는 이제 1개월 급여 추가 지급을 통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보시면요. 노동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기존 업무의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노동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노동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거한 어떤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서 노동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자, 이때는 사용자가 30일 전 통지 또는 1개월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서 일방적인 노동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중대한 사정 변화 아니면 여전히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이 상황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상황이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일방 해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 자체가 정당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우리나라하고 좀 규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20명 이상 또는 전체 직원의 10%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노동행정부처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기업 파산법 규정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기업의 생산 전환, 중대한 기술 혁신 및 경영 방식 조정으로 인해서 근로계약 변경을 후에도 감원을 해야 되는 경우, 네 번째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거로 한 객관적 경제 상황이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해서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기타 상황이 격용상의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을 이렇게 해야 될 때는 30일 전에 노조나 직원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의무,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노동부 행정처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설명드렸던 네 가지 경영상의 이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고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종료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을 당시에 계약 기간의 약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특정된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노동관계는 종료가 되죠. 그리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서 기본연금 보호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은 근로계약이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망 또는 실종이 선고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자의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사업장 폐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사전 해산을 결정한 경우 근로를 제공할 대상인 사용자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6번째에서 보고 있는 사유들은 당연 근로 종료 사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경우에 특이한 것이 경제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보상금 제도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징계 해직되는 등 근로자의 주도적인 퇴직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제보상금은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년으로 퇴직을 했을 때도 경제보상금은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계약 해제를 제의해서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나 회사가 계약 해제를 먼저 제의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9조에 근거한 적법한 징계 해고라면 근로자 과실로 인해서 징계 해직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면은 경제배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원래 지급해야 되는 경제보상금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질병, 임금 연체, 직무 부적합, 중대한 변화 발생 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경제보상금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 통지 대책임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개월 전에 미리 해고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해고 통지 대책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좀 종료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계약 해제를 먼저 제의하게 되면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말 자발적으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먼저 계약 해제를 제의해서 퇴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면 경제보상금의 2배를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 실익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보상금과 경제배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경제보상금 지급 기준은 12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에는 이제 상여금, 성과급, 잔업비와 같은 이제 임금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간주,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3개월이면은 6개월로 계산을 해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7개월, 8개월, 10개월 이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해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보상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제의 경우에 내가 받는 임금 전체에 대해서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의 3배 한도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임금자의 경우에 내 임금에 전부 다 비례해서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배상금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액수의 2배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해고, 불법해고가 어떤 것들인지, 부당해고와 불법해고를 당했을 때 결국에 이제 경제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당해고, 어떤 경우에 이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에 해당했을 때 경제배상금은 이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